자, 일단 오늘부터는 슬슬 이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단장을 할 차례예요. 그의 첫 단계로 오늘은 이제 블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블로그명, 그리고 설명, 그리고 닉네임 이런 것들을 좀 꾸며 보면서 다른 이제 이미지를 뭐 꾸미는 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워볼 거거든요. 일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좀 적을게요.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네이버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메일, 카페, 블로그 있죠? 여기 블로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 블로그 있어요. 내 블로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모양이 심플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기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이런 식의 블로그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아예 내가 블로그를 만든 지가, 즉 가입한 지가 되게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디자인도 아니고 아마 2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시 스캔은 바꾸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지금 그냥 블로그를, 본인 블로그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저도 타이틀 잠깐 모양을 아예 바꿔놓고 있으려고요. 일단 저도 이 베이직 형태로 일단 바꿔서 적용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죠? 자, 블로그의 화면 구성 살펴보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블로그는요, 이 위쪽에 이렇게 블로그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내 블로그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이 간판 부분에는 제 블로그 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상태예요. 아마 블로그명을 제가 바꿔서 이렇게 나오지만 기본적인 블로그는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형태로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은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예쁘게 나중에 꾸며서 넣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요 밑에 보면은 프롤로그 블로그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가 상단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붙어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카테고리 만들면서 상단 메뉴에 추가하는 걸 시킬 거고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프롤로그랑 블로그 그리고 몇 가지 아마 있는 형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저는 전체 보기가 있는데 사이드바 영역은 어디서 뜨냐면 1단형 레이아웃이 아닌 2단형 레이아웃에서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보기가 좀 힘들 거고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해서 이 옆에 메뉴가 보이죠? 이렇게 프로필하고 카테고리가 적혀지는 이런 메뉴가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필, 카테고리, 이후 커넥트, 다녀간 블로그 등의 다양하게 메뉴가 구성이 되는 걸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1단형 레이아웃에서는 사이드바가 위쪽 또는 아래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사이드바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영역은 실제 글이 적히는 영역을 포스트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글을 적는 부분이 포스트 영역인데요. 저번에 연습했었던 글이 있다 보니 지금 좀 이쁘진 않은데 어찌됐건 간에 포스팅을 적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거는 사이드바 안쪽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일종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의 메뉴가 되는 게 카테고리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메뉴를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상위 노출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너무 주제를 다양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딜러다. 그럼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을 내 블로그 안에 가득 넣어야지 뭐 맛집이 들어가거나 뭐 여행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블로그의 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좀 더 부합하게 카테고리를 올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후 커넥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서 이후 커넥트를 빼놨긴 했는데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웃과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웃 커넥트가 있으면 이웃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주 뭐 방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교류하시기가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이웃하고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가 있는데요. 이웃은 내 블로그를 즐겨찾기 한 사람이 이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를 이웃으로 신청을 했다, 이웃으로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내 블로그의 글을 그 이웃께서는 보게 되겠지만 본인이 이제 그 이웃분께서 글을 쓴 거를 제가 볼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이웃이라는 관계고요. 서로 이웃은 승인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이쪽이 수락을 해서 서로 이웃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서로 간에 글을 적은 것을 보고 뭐 반응을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서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14페이지예요. 이제 블로그의 기본 정보 입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위쪽으로 올려볼까요? 제일 위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웃 블로그, 블로그의 홈, 내 메뉴, 그리고 제 닉네임 이렇게가 적혀 있네요. 여기 내 메뉴에서 보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마 좀 더 빠를 거예요. 책에 적혀 있는 거는 요 프로필 창에 요 밑에 관리를 누르세요예요. 여기 누른 거랑 여기 누른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단형 레이아웃은 지금처럼 프로필이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저 관리를 누르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1단형이든 2단형이든 뭐 상관없이 내 메뉴는 항상 위쪽에 있어요. 그럼 요 내 메뉴의 관리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내 메뉴 관리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기본 정보, 블로그 정보를 꾸밀 수 있는 란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14페이지 표시된 부분이죠. 자, 일단 블로그의 주소는 기본적으로 블로그.naver.com 뒤에 슬러시에서 본인의 그 아이디가 붙어요. 그런데 아이디가 붙는 이 부분은 한 번에 안에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네이버에 가입을 한 경우는 따로 블로그를 만들 때 아이디를 설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블로그 아이디를. 그런 경우는 못 바꾸고 옛날에 우리가 네이버 만들면 블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닉네임으로 붙었다 보니, 그러니까 아이디로 붙었다 보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가 크게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라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제대로 브랜딩을 하고 싶다 하실 때 바꾸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고 있어요. 한 번이니까. 그죠? 자, 블로그명입니다. 여기 블로그명은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라는 어떤 블로그를 선전하고 싶다. 부동산 블로그다. 그러면 그 부동산 명을 적으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약간 부동산과 관련된 닉네임을 지어서 블로그명을 지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의 명은 사람들이 검색할 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에다가 가족여행 투퍼를 쳤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쳤을 때 뷰로 가서 볼 때 보면 연남매 육아 이야기라든지 쉼표 육아 백과사전이라든지 센스 데이 바이 데이라든지 뿌찌 세상 뭐 또는 콩추라고 적혀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은 블로그의 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낭 고스트,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 하니까 그럼 다낭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여행에 대한 블로그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 찐이의 하루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때요? 상업적인 느낌보다는 여기는 이제 뭐 그냥 개인 블로그겠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블로그의 어떤 제목도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으니까 일단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지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로새김 토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긴 토퍼 만드는 업체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블로그 명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띄워서 보여드린 블로그는 잡블로그예요.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블로그를 잡블로그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블로그의 지수는 높게 하기는 좀 어려운 블로그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랬을 때 저는 얘는 이제 일상에 대한 리뷰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적었어요.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체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블로그에 리뷰를 적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적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블로그는 서브 블로그로 잡블로그로 키우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업체의 블로그를 키운다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테고리는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별명은 제가 엘리라고 지었어요. 그냥 제 별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개글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지어주시면 돼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어주세요. 그리고 내 블로그의 주제를 선택하는 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일상 리뷰를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상품 리뷰로 블로그 주제를 맞춰놨어요. 블로그 주제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참고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여기가 좀 애매해요. 아직 우리가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질 않아서. 근데 일단은 저번에 우리 그 책에 있는 예제 받았었죠? 첫날에 예제 안 받았나요? 그냥 아무 이미지로 집어넣을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나중에 어차피 고칠 거니까. 그래서 이 프로필 이미지는 등록을 눌러서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저번에 받았던 예를 들어 문서에 뭐 쓱싹 블로그라고 했다든지 뭐 이수정 블로그로 했다든지 아마 본인 이름으로 블로그 저장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그림 중에 아무거나 그냥 지금은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쓱하고 싹 빼우는 블로그의 프로필용, 이걸로 제가 넣고 확인을 하면 이 부분에 그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겠죠. 자, 프로필의 이미지는 가로는 161 썸네일로 생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블로그 프로필은 가로 세로 상관없이 들어가지기는 하는데요. 내가 모바일에서 블로그 프로필을 볼 때는 프로필이 1대1로 원형으로 잘려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블로그 프로필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정형으로,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이든 정원이든 어쨌든 정형으로 제작해서 넣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아무 그림이나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어차피 예제 파일 받았던 거에 아무 그림이나 그냥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제 파일이 없으면은 그냥 진짜 아무 그림이나 현재는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여기는 모바일 기기의 해상도에 맞는 크기로 변환돼서 보여지는 곳인데요. 블로그 앱에서 커버 이미지가 적용된 블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C 블로그에서는 보이는 영역이 아니고 모바일 블로그에서 배경, 즉 스킨 역할을 하는 게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를 지금 채우기보다 나중에 이제 블로그의 프로필보다는 이제 그 타이틀을 만드실 거거든요. 그 타이틀을 만드실 때 그 타이틀을 조금 수정해서 사이즈 조절해서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에다가 넣으면은 예쁘게 똑같은,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보든 PC로 보든 똑같은 블로그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커버 이미지를 수정해서 넣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자 확인은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위젯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 연결, 이건 연결하셔도 되고 연결 안 하셔도 되는데요. 톡톡이라는 상담 창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받죠. 근데 만약에 내가 블로그에서 만약 상담을 받고자 한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톡톡이거든요. 네, 톡톡을 만약 연결하실 거면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라고 적어보시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톡톡에 가입을 하셔서 톡톡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면 검수를 통해서 하루 있다가 아이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아이디를 연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연동을 하려면 연동하시고, 근데 나는 굳이 내 블로그를 본 사람들이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연결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얼렁 만들어 주시고요. 확인까지 눌러서 저장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지금 그냥 마음에 드는 사진 아무거나 바꿔서 넣어주세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만들 거거든요.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만들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 작성하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좀 잠깐 받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나머지 있는 메뉴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블로그 정보 다 적으신 분은 확인 누르시고, 그러고 내 블로그를 다시 눌러보시면 블로그 정보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신 분은 다시 내 메뉴에 관리로 가주세요. 자, 이제 기본 정보 관리의 프로필 정보서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프로필 정보는 그냥 내 이름을 공개할 거냐, 성별을 공개할 거냐, 이런 정도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기본 서체 설정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서체를 어떤 서체로 할 것인지, 정렬 방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크기를 몇 포인트 정도로 할 것인지, 행간이나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적을 때마다 내가 이걸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서체와 크기, 정렬 방식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 서체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체의 경우도 되게 다양한 서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론 글을 쓰는 분위기에 따라 서체를 고를 텐데요. 약간 가독성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마루브리체까지가 아마 적당할 것 같고요. 약간 블로그를 적을 때 일상이나 좀 그런 글들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글을 좀 이쁘게 적잖아요. 그럴 때 아마 다이샤케나 히피, 우리 딸 손글씨 이런 글씨체들을 활용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친근감, 좀 이쁘게 글씨를 적고 싶으신 분, 그리고 정보 전달이 위주인 분들이라고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크기는 16이나 15포인트는 좀 작은 편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9포인트 정도를 쓰고 있지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난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면 더 크게 설정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정렬은 저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오른쪽 정렬이 좋다 또는 가운데 정렬이 좋다 하면 정렬 방식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 설명드리자면,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만약 저품질 블로그가 됐다라든지 하는 경우는 다시 이전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 이럴 때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화는 신청을 하실 때 24시간 이내와 7일 이내가 있고요. 그 기간 이내에는 살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초기화된 거를 다시 되살릴 수는 없어요. 자, 방문직계 보호 설정.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서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누가 방문했다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30대 여성이죠. 그럼 30대 여성이 방문했다.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 CCL이라는 건 뭐냐면 저작권과 관련된 건데 보통 블로그의 글은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창작물인 저작권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CCL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허락을 할 것인가, 저작물 변경이나 2차 저작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설정하는 게 CCL이고요. 자동 출처 같은 경우는 내 글을 누군가 복사해서 다른 블로그에 붙이거나 할 때 내 글의 출처 정보가 뒤에 붙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 출처가 붙게끔 해주는 게 자동 출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사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블로그에서 내가 글을 드래그해서 복사하려고 그러면 복사가 안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가족여행 토퍼라고 제가 검색을 했었고 연남매 육아 이야기에 이 글을 제가 복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가 안 돼요. 물론 내 글은 드래그가 될 건데 이거는 이제 딴 사람 글이니까 드래그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이 글을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자 도구 안에서 톱니바퀴 설정으로 가보시면은 맨 아래쯤에 디버거의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 있죠? 요걸 체크를 해놓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긁어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걸어놓은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저는 만약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뭐 예전에 배웠던 키워드 마스터에다가 얘 글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 글이 얼마나 형태소가 있는가, 글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볼 때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긍정글은 몇 프로 있고 제작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보니까 뭐 바운드, 디자인, 토퍼 제작, 여행, 시부모, 스토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지금 제가 요거는 엣지 브라우저 상태로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히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가서 아까 그냥 제주여행 토포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뷰로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글들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뭐 가족여행 토퍼 요걸 제가 눌러서 보았을 때 여기 글을 드래그 하고 싶은데 드래그가 안 돼요. 그때 아까처럼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떠요. 근데 여긴 영어로 떠서 좀 당황하시지 마시고 여기 톱니바퀴 그래서 맨 밑에 내려보면 디버거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 있어요. 요거 체크하면 똑같아요. 물론 이 글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놓는다. 되긴 하지만 복사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전처럼 뭐 형태소 분석기에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보시는 용도라고 했을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내 글을 복사 방지를 걸어놔도 어쨌든 복사할 수 있기는 해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사용을 해놓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복사를 못해 갈 테니까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스팸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스팸이라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글과 같은 걸 스팸이라고 해요. 가끔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 대출 문자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스팸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내가 원하는 어떤 글들이 나왔을 때 스팸으로 처리가 되겠다라고 설정을 만약에 해놓게 된다면 그런 차단된 글들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저한테는 요거 팝업 스토어 선크림 게시글 올렸던 거에 누군가가 댓글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 해서 스팸 필터로 차단이 된 거예요. 근데 별로 뭐 글 자체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블로그를 들어와 가지고 체험단 하세요 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일단은 차단을 스팸 필터로 차단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댓글 안북을 권한 쓰기 설정할 거냐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웃 관리인데요.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한 이웃들이 최근 글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멈춰서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웃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이웃들한테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추가한 이웃은 반대로 나를 추가한 이웃들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추가가 됐다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분의 블로그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또 서로 이웃 신청은 뭐냐면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온 글들을 보는 건데요. 이렇게 글이 왔을 때 내가 이분의 그 메시지를 보고 또는 블로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면 수락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서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설정의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 받고 없다면 꾸미기 설정에 있는 내용들을 이번엔 설명드릴게요. 자, 꾸미기 설정의 스킨 선택은요. 우리 블로그의 배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보면 되게 다양한 배경들이 많거든요. 우리 책에서 관련된 부분은 19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꾸미기 설정의 스킨 선택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스킨들이 많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라는 게 지금 20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책에서는 한 8페이지 정도 있는 가을 속으로 라는 스킨을 골랐네요. 근데 꼭 이 스킨을 골라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베이직 스킨으로 선택을 해 놓은 거예요. 스킨을 선택하실 땐 이렇게 누르시고 스킨을 바로 적용할 거면 바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스킨의 레이아웃을 바꾸겠다. 그때는 레이아웃 변경으로 가시면 스킨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바로 적용을 눌러서 설정을 했었고요. 만약에 레이아웃을 다시 바꾸겠다. 그때는 내 메뉴에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에 보시면 디자인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페이지 4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는 레이아웃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쪽에 있는 레이아웃들은 2단형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중간에 있는 레이아웃은 3단형 레이아웃.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레이아웃이 1단형 레이아웃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 번씩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아까 제주 토퍼였던가요? 가족여행 토퍼였던가 모르겠어요. 일단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적고 뷰로 찾아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연남매 육아 이야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눌러서 보는 요 페이지는 바로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1단형 레이아웃은 양쪽에 사이드바가 없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위젯들을 위나 아래로만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블로그 포스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넓게 영역을 쓸 수가 있고 내용도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꾸몄나 한번 볼까요? 인플루언서 씨는 어떻게 꾸몄나? 자, 위쪽에 스킨을 이쁘게 만들었죠. 아예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는 내가 돈 쓰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1단형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셀렌스 데이 바이 데이는 어떻게 꾸몄나? 얘도 보면은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는 뿌찌는 여기가 이제 2단형 레이아웃입니다. 위쪽에는 타이틀 영역이 있고 요 옆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포스팅 영역인데 1단형 레이아웃에 비해서는 어떠냐면 얘가 이제 1단형이니까 이건 이제 제가 적었던 블로그 글이죠. 자,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2단형 레이아웃은 좁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폭이 좁기도 하고 옆에 뭐가 잔뜩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팅의 집중도도 좀 떨어지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2단형으로 놨다고 해서 뭐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단적으로 보면은 1단형 레이아웃보다 좀 좁아 보이기도 하고 요 밑으로 넘겨보면은 요쪽이 이제 확 비어 보이고 한쪽이 서로 쏠려 보이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2단형 레이아웃은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3단형은 여기서 한 줄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신사납고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낭, 여기는 어떻게 꾸몄나 볼까요? 여긴 카페네요. 카페 넘어가고, 찌니하루. 여기도 지금 보면은 1단형 레이아웃이죠.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1단형으로 레이아웃을 꾸미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2단형보다 1단형이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단형 레이아웃을 한 데들 보면은 물론 다른 디자인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칸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보통 마케터들이 작업을 할 때는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2단형 레이아웃은 아무래도 포스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긴 3단형이네요. 와, 발견하기 힘든데 3단형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3단형이. 좁죠? 많이 좁죠? 얘가 아까 1단형, 얘가 3단형. 차이점 보이죠? 얘가 1단형, 얘가 3단형. 근데 보시면 흰색 1단형과 색깔 있는 1단형과 어때요? 확실히 얘보단 얘가 더 넓어 보이죠? 왜냐면 흰색이 팽창색이거든요. 왜 보면은 집이 좀 작은 집 같은 경우 좀 더 넓어 보이기 위해서 흰색으로 거의 다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확 트여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은 스킨의 색깔은 1단형이든 뭐 가급적이면 흰색으로 하시게끔 하는 편이에요. 여기가 2단형이었죠 아까. 여기가 3단형. 2단형과 3단형 차이도 보이죠. 얘가 이만큼이 줄어요. 그죠? 그래서 3단형은 진짜 추천하지 않는데 어쨌든 추천을 한다 안 한다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에 대한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3단형이라고 해서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천은 1단형. 이해되셨죠? 1단형 레이아웃이 좋은 점은 얘는 또 2단형이네. 얘도 1단형이긴 한데 모양이 안 예쁘고 얘는 2단형이고 얘도 2단형이긴 하네. 여기는 2단형을 꽤 쓰긴 썼어요. 근데 추천은 진짜 안 해요. 이쁘게 꾸민 데들이 뒤로 갈수록 없어서 잠시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얘네는 아니었고 얘네 거를 보면 좀 이뻤죠. 자, 어쨌든 1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을 때 위젯을 위쪽에다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위쪽에 위젯을 눌러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아이템이라는 데를 누르면 실제 아이템은 필수라는 카테고리에 적어놓은 포스팅 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인스타그램으로도 넘어가지게 해줬고 이런 거를 무엇이라 하냐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래픽적인 디자인을 좀 잘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약간의 HTML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느낌의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위젯을 위쪽에다가 달거나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히 흰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되게 꾸며 놓으니까 깔끔하고 이쁘게 보여지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저는 1단형을 추천하고요. 물론 이거를 꼭 1단형으로 해야만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랑 얘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위쪽에 타이틀의 위치인데요. 타이틀은 보통은 위쪽으로 들어가도록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틀을 밑에다가 넣어서 푸터 정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얘는 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은 타이틀이나 메뉴 형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정렬은 일단 중앙으로 정렬할게요. 글 영역은 넓게. 지금 현재 1단형 레이아웃이라 사이드바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두셔도 되고,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해놓는 걸 추천합니다. 자, 메뉴 사용 설정에서는 조만간 우리가 타이틀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타이틀이 혹시 꺼져 있다면 타이틀을 켜주세요. 그리고 조만간 카테고리도 설정할 것이므로 카테고리도 켜주세요. EU 커넥트나 태그 뭐 이런 것들은 키실 분들만 키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 내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사업자 정보라는 게 있죠. 이게 아까 그 사업자 위젯이에요. 자, 물음표를 잠깐 눌러보자면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로그홈에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블로그를 보았을 때 만약 내가 상업용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다 라고 한다면은 사업자 정보를 넣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사업자 정보를 넣는 란이 나오고요. 입력하신 후에 확인해 주시면은 사업자 정보라는 위젯이 생겨요. 그러면 이 위젯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뭐 달력이나 카운터, 시계와 같이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그냥 몇 개만 일단 체크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는 목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은 여기 있는 위젯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위젯을 제작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위젯 직접 등록을 누르시면 위젯의 이름을 적고 위젯에 대한 HTML 코드를 적어서 다음을 누르면 위젯이 만들어지고 그것의 위치를 배치를 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젯을 만들 수 있다면은 위젯을 연결해서 만약에 이외의 배우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와 같은 채널로 넘어갈 수 있게 아까 전처럼요 위젯 버튼을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해요. 자, 아직은 근데 우리가 위젯을 만들진 않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위젯은 지금 실습용으로 쓰실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만 볼 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네모난 영역들 있죠? 얘는 이렇게 끌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위쪽에 옮기겠다면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확인. 그럼 이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위젯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카테고리 작성하는 것 조금 이따 다시 또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블로그의 카테고리 메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 카테고리에 보시면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혹시 카테고리 못 찾으신 분은요, 내 메뉴에 관리해 보시면 여기 글 메뉴 동영상 관리에 여기 블로그라는 데 눌러보시면 카테고리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것보단 카테고리에 보시면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 있어요. 여기 누르면 바로 들어가시니까 이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찾아 들어오신 동안 저는 여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카테고리들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를 눌러서 지금 들어온 화면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상위에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은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책하고 똑같이 일단 이름을 지을 거거든요.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행을 떠나요부터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명을 그냥 적고 엔터 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옆에 있는 메뉴는 카테고리 이름을 다시 수정할 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체크하시면 글 개수 몇 개다가 표시가 되는 거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카테고리 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설정에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요. 비공개는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케팅용이니까 당연히 공개로 해서 두어야 되겠죠. 자, 주제 분류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따로 선택 안 할게요. 나중에는 여기 이제 맞는 카테고리에 주제 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뜨게 되느냐? 블로그에 보시면 각각 이제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 적은 걸들을 소개해 주는 란이 있거든요. 그때 주제 분류에 맞는 자료를 아마 검색하는 용도로 좀 쓰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글보기는 기본적으로가 블로그형 게시판입니다. 근데 이 블로그형 게시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쓴 블로그만 먼저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글을 쓰셨을 때는 앨범형으로 바꾸게 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행을 떠나요. 그럼 다 만드셨죠? 그러면 또 다른, 이번에는 건강을 지켜요라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은데요. 자, 이때 여행을 떠나요와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상단 메뉴를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명은 너무 길게 적으시면은 이렇게 줄이 내려가서 안 이뻐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줄을 넘지 않게 이쁘게 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일상을 누려요 다음에 내가 요건 이제 연습용으로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또 만들겠죠. 구분을 해놓는다면은 구분선 추가를 하시면 선택되어 있는 카테고리 밑에 구분선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진짜 필요한 카테고리를 또 전체 보기 눌러놓고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실습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름도 그냥 동일하게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쓰실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적어 놓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실습용으로 쓴 것들이. 요거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카테고리를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게시물도 날아가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카테고리 4개 만들었나 한번 보고요. 2차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 여행을 떠나요에다가 클릭해 볼까요? 자, 이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국내와 해외로 나눠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여행을 떠나요란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카테고리를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2차 카테고리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국내를 적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요에다가 2차 카테고리를 국외 카테고리를 넣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추가라면은 또 이렇게 아래 카테고리를 넣을 수가 있게 나오죠. 여기는 국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카테고리까지 나눌 수 있다 보니 국외를 또 나눠가지고 유럽, 중국, 뭐 아시아 이렇게 나누고 싶다면 그거는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카테고리 삭제를 하실 때는 해당 카테고리 선택하신 후에 삭제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삭제가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국내가 내가 실수로 여기 여행을 떠나요의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숙제로, 그러니까 내 카테고리를 만든 건데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다가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밖으로 빼낼 수도 있는 거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삭제할 거니까 삭제할게요. 그리고 이게 다 됐다. 이제 카테고리를 다 설정했다 하면은 아래 보시면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눌러서 확인까지 해놓을게요. 그럼 저장 중 뜨면서 저장됐다고 뜨겠죠? 네,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뜨거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내 블록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좀 전에 설정한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우리가 블로그도요, 지금 제가 위쪽에다 카테고리를 놨으니까 카테고리가 잘 보이는 거지, 만약 아래쪽에다 카테고리를 놨다면 카테고리 찾기가 힘들겠죠. 근데 프롤로그는 어떠냐면 아예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내가 만약에 이 카테고리들 중에 주요로 된 카테고리는 앞쪽에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 내 메뉴를 눌러주시고 관리를 갈게요. 자, 메뉴글 동영상 관리라는 부분에 메뉴 관리에 보시면 상단 메뉴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프롤로그를 내가 대표로 할 것이냐, 블로그를 대표로 할 것이냐, 또 프롤로그를 관리한다면 글 강조형으로 할 것이냐, 이미지 강조형으로 할 것이냐, 메인 이미지에는 어떤 카테고리를 놓을 것이냐 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은 요 밑에 있는 상단 메뉴 지정이에요. 상단 메뉴란 블로그 카테고리를 상단에 배치를 해서 방문자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단 메뉴예요. 즉, 이 블로그 카테고리들 중에서 내가 주요로 생각하는 카테고리 4개까지를 선택해서 상단에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냥 오늘 만든 카테고리들을 선택해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 꺼냈고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확인 눌러서 내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생긴 거 보이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안 되신 분 질문 받고요. 잘 되신 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숙제는 드렸으니까 카테고리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프로필을 이쁘게 한번 만들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타이틀 영역을 이쁘게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블로그에 삽입할 멀티미디어 컨텐츠 공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스탁 이미지들과 그리고 내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용 이미지를 꾸밀 수 있는 미리 캔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블로그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음 시간의 목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는 필요한 게, 어쩌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아예 옮길 게 사진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숙제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나 일단 핸드폰으로 하죠. 핸드폰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옮기는 실습용 사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예 없으신 분은 사진을 찍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 그래서 뭐 숙제라고 할 거는 없지만 다시 정리해 보자면 2가지 숙제를 내드렸네요. 그죠? 내 블로그에 맞는 카테고리 만들기.
한 2개 이상. 1개는 너무했으니까 2개 이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핸드폰에 사진 넣어두기? 그것도 애매하다, 그쵸? 그냥 있으면 돼요. 없으면 찍어 오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마지막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정리하셔서 퇴실하시면 돼요. 퇴실하실 때 카드 체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퇴실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